뉴욕 불교 TV 방송의 KBTV 초대. 뉴욕 불교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KBTV 초대 오늘 방송을 위해 저는 뉴저지 외인을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말씀만 들으시면 잘 아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한일 이민자 중 가장 성공한 분 중의 한 분이시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레니아 그룹의 홍성은 회장님을 모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레니아 그룹은 미국 5개 주에서 현재 사업을 펼치고 계시고 한국에서는 매년 4차례 다문화 행사와 더불어 품앗이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등 그야말로 세계 도처에 회장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도처를 다니시다 보면 참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회장님을 모신 첫 질문으로 회장님의 인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신 우리 교포분들 모두가 똑같겠지만 전생의 어떤 인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생소한 이 나라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몸을 빌려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인연이고 그 부모님 몸에서 형제자매 그것도 큰 인연. 그리고 사회 나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과정을 겪으면서 만나는 것도 저는 아주 큰 우연이 아닌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일 경우는 만나는 종업원들, 또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 같으면 부동산을 인수하고 판매하는 거, 또 그러는 과정까지 중간에 수고하시는 은행 관계자, 부동산 회사의 관계자 모든 분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불문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 또한 없어진다는 것이 불교 인연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회장님의 불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과의 인연이라면 사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전 불교 역사라고 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중에서 고구려 때 아니면 가야 시대 남방으로 된 다양한 불교 역사의 이주가 기록이 명확하게는 없지만은 그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얘기가 있는 것을 또 들었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할머니 어머니 종교, 내자 종교 그런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할머니께서 아주 각별히 부처님을 따르셨고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저희들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와서도 절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끈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할머니 그 내자 종교의 하나의 그 후손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회장님. 회장님의 불연과 관련해서 혹 스님들과 맺은 인연도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저의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인데요. 저희가 아주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통 나가서 서울에 나가 있을 때 아마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실 때인데 저하고 가까우신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제 김윤옥 영부인께서 비구니 스님들을 청와대로 모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오늘 오전 중에는 창경궁을 관람을 하는데 창경궁 관람 끝나고 오찬을 할 예정인데 한번 그분들을 모셔보고 싶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게 대단한 인연이구나. 그래서 제가 비구니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비구니 스님 19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서울 인사동의 두레라는 데서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으니까 먼저 19분 스님들께서 오셨고 거기는 성철 스님의 따님 불빛 스님 강원도 전국적으로 큰 비구니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길래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마루에서 큰 절 올리고 그분들을 미국에서 건너간 제가 공양을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큰 보람이고 또 영광이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한 3, 4년 전에 불빛 스님께서 저희들을 초대해 가지고 저희 내가 불빛 스님의 암자에서 하루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초봄인데 비구니 스님들께서 쑥을 캐서 쑥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떡을 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떡의 의미가 쑥떡의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빛 스님에 대한 또 그날 제가 모셨던 연로하신 비구니 스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를 제가 거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연은 제가 아주 오래된 철불 부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1998년 포코노에 있는 타미몬트라는 리조트 아마 면적이 한 2,350에이커니까 한국 평수로 얘기하면 350만 평 되는데 그걸 인수해 가지고 했을 때 백인들이 철불 스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아주 고액으로 저한테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상에 모셔놓고 제가 절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리조트를 인수하고 현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못 모셨는데 2005년도에 타미몬트가 매각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분들이 부처님을 저한테 모시고 왔어요. 바로 이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왔을 때 제가 여기다 모셔놓고 이 부처님이 저하고 인연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게 됐는데 정말로 저는 그 부처님을 한 가족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무례할 정도로 반바지에 티셔츠에 아니면 런닝구에 이렇게 지나면서도 부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제가 그 부처님하고 사람과 같은 대화를 제가 하고 삽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잘 못 모시고 불편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매일 아침 부처님으로 인해서 이 험한 미국에서 요만큼 자리 잡을 수 있고 작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부처님의 은덕이고 부처님이 보살핌이라고 하루도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일, 또 좋아질 때는 제 마음속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제가 연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서 살고 기독교 문화가 고도로 발전돼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고 그 언저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저와 부처님의 크신 음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큰 인연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늘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상 또 만나는 인연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어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어휘가 인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휘가 배려, 세 번째 어휘가 기다림인데요. 저는 참 많은 그 사업을 하면서 참으로 좋은 인연의 직원, 좋은 인연의 정보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개인이 뭐 특출나거나 또 내 개인이 어떤 우월하다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어떤 내가 셈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전생의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났던 분들의 도움, 그 다음에 은행을 설립할 때 크고 작게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의 훨씬 셈할 수 없는 오래전의 그 인연들이 지금 내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흔히 인연이란 그냥 흘러가기도 하고 또 흐르다가 또 생성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다 맺으신 소중한 인연이 있으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은 미스터 잔 브레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저희들이 디트로이트 힐튼 호텔을 인수할 때에 멜론 뱅크의 부동산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분을 만나가지고 힐튼 호텔 디트로이트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은행하고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작은 인연 때문에 그분의 작은 인연 때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아주 크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연세가 많이 계신데 가끔 그분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의 사업체 명칭이 레니어 그룹이지 않습니까? 사업체 명칭과 관련한 인연도 있으신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애틀에 있었는데요. 시애틀에는 거의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이의 산 이름이 레니어입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앞에 시애틀에서 작은 데일리 퀸의 햄버거 가게를 했는데 저희들 가게 앞에 레니얼 뱅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은행이 없어졌지만 또 그 은행의 브랜치 매니저가 저한테 오파를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해 볼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오늘날 부동산에 발을 들여놓게 했던 장본인이 레니얼 뱅크의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도 없어지고
또 저하고 그와 관계했던 그 은행 지점장님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리타이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인연을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그 레뇨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전 그게 참 좋습니다. 편하고. 이젠 회장님과 불교, 회장님의 불교 수행에 관한 얘기를 잠시 들었으면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부처님과 어떤 교감을 나누고 계십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집의 그 거실에, 제 사무실에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간단히 세수하고 물양치질을 하고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 고맙습니다라는 것으로서 제가 일과가 시작됩니다. 물론 고맙습니다를 제가 밤에 자면서도 합니다. 또 운전하면서 수없이 합니다. 우주의 전체에서 볼 때 인간, 또 인간 홍성은이 하나를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고 또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세대 아니면 향후 수천 년 수만 년 후에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철학들, 언어들이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제도하는데 제일 으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불경이 테이프로만 나와 있던 시절에 회장님께서는 그 테이프가 다 늘어지도록 불경을 듣고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아마 저기 그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펜실바니아 동북 쪽에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허니문 그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보통 포코노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저희가 그 2,350에이커 그 리조트를 인수했을 때에 그 굉장히 그 열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그때 그 뉴욕에서 거기를 출퇴근을 하면서 그 테이프된 그 테이프 레코딩을 그 레코드를 틀고서 집에서 떠나면서 도착할 때까지 매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큰 비즈니스는 나의 능력 가지고는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보살핌, 조상님, 부처님 뭐 수없이 많은 아니면 고속도로에 오고 가다 돌아가신 수많은 영가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매일 그 테프를 나중에는 그 돌지 않아 보니까 그 테프가 질질질 흘러서 나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의지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랑이 평소에 이렇게 절대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도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꼭 제가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거저 되는 일이 없다. 어떤 그 가치나 소득이나 내게 소유를 할 경우에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 분명한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대학교 특강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회사 특강할 때도 얘기할 때 세상에 공짜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이거는 왜 저 사람은 온통 나쁜 짓만 하는데 왜 나보다 잘 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전생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한번 대고 그거를 수판알로 아니면 이렇게 홀딱 버선발처럼 까버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전생에 그분의 조상들의 음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모님께서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이 넘게 회장님께서 직접 사모님을 간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말씀도 좀 들려주십시오. 인연이죠. 예. 제가 제 일생에 이제 지금이 7월 중순이니까 2달 반이면 10월 1일이면 만 12년이 됩니다. 만 12년 동안에 저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했던 수없이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이게 저희 집사람에게 완결해서 기도를 하고 또 따뜻한 의문의 편지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큰 가슴에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3가지 빚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보통 우리가 사업하면서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빚을 지는 돈빚. 두 번째는 어떤 얘기든지 입으로서 시작되는 말빚.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슴의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슴의 빚은 안 져야 되는데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가슴의 빚을 이 빚은 참 많이 져도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가슴의 빚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가 좀 사람다운 가치로서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치료하면서 전 세계에 있던 낙상, 추락 이렇게 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거의 다 다녔어요. 러시아,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북구라페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 또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 잘못되면 그때 얘기했던 의사를 안 가서 잘못되지 않은 거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인데 고맙게도 조상님, 부처님 수없이 많은 분들의 염려 덕분으로 집사람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력하고 미각이 많이 돌아왔고 물론 이제 사고 나기 전보다는 많이 기동성이나 생각의 정립이 좀 떨어지지만 나이 들어오면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지난 12년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큰 정신적인 가르침과 재생의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겪으면서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해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이 세상에 그저 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꼭 제가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거저 되는 일이 없다. 어떤 그 가치나 소득이나 내게 소유를 할 경우에 그럴 과정을 겪는다면 분명한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대학교 특강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회사 특강할 때도 얘기할 때 세상에 공짜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이거는 왜 저 사람은 온통 나쁜 짓만 하는데 왜 나보다 잘 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전생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한번 대고 그거를 수판알로 아니면 이렇게 홀딱 버선발처럼 까버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전생에 그분의 조상들의 음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님, 흐르는 물에도 작은 도로의 장애가 있듯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시면서 많은 장애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어려움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니면 혹시 무용담이라도 계시는지요? 전 무용담, 사업에 무용담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는 한 번도 잘 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다 망하고 문 닫고 어떻게 보면 그 버림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버림받은 그 기업체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다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그 어휘가 붙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무용담은 없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나와 관계된 종업원 또 관계된 여러 밴더들 커스터머 하나하나가 소위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종업원이 많을 때는 그 685명 뭐 이렇게 됐는데 방을 청소하는 메이드나 전체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컨트롤러나 저는 그 모두를 불러가지고 저의 로얄 파트너라 항상 표현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그 이유는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돈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제가 지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회장님의 말씀 귀담아 들어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회장님의 배려는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전 배려는 fair,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expectation, respectation, 존경스러운 마음, 하고픈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려라는 것이 무슨 뭐 돈을 뚝 떼서 주거나 무슨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마음적으로 편안해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종업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직원이 저한테 식기를 들어줘도 그 직원 앞섰고 또 제가 들어서 직원한테 이런 나누는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마음들이 결과적으로는 작은 배려, 큰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 한 사람 비침이 동양 사람 얼굴 노란 동양 사람이 비침, 어떤 행동,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동양 사람 또 작게는 한국 사람에 대한 그 밸류,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아주 예민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 잘하는 것이 내가 상대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색인종 또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미 주류사에 자리 잡고 우리 온 테리토리를 영역을 넓히는데 절대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회장님이 생각하신 기다림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빨리빨리입니다. 이 사업은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어느 날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기대보다 완전히 망가들게 되거든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애기들한테나 부인한테 아니면 직원들한테 가까운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학대를 하게 되면 술도 마시고 소리도 일으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을 가장 병들게 하고 밑둥부터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 득도,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계기죠. 그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불가적으로 얘기하면 때, 그 시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고 또 가슴에 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계는 하택이요 사생이 고해라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다림의 철학을 가지신 회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뭐 어떻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특히 그 자영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매 순간마다 눈을 뜨면서 눈을 붙일 때까지 애롭고 고독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유로운 마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명상 아니면 뭐 다양한 그 정신적인 수양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또 긍정적인 될 것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 자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매일 아침 제가 노력합니다. 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미국으로 건너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 40년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40년의 세월은 참으로 긴 세월이기도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직도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젊은 세대들은 우리들 이민 1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고가 투철하지 않아서 나약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회장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전 세계에 뭐 거의 한 60개, 70개 나라 이렇게 다녀보면서 아직도 미국이 뭐 인종차별을 한다, 뭐 그 사회가 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음악 예술의 도예지 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다음에 그 옆에 그 폴란드의 그
어디야 그 도회지 이름이. 이런 데 가보면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유럽에서. 영어를 알면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질문하면 전혀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그 유럽 세계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흑인, 유색인종을 데려다 부려먹고 종으로 다뤘던 그런 역사적인 그 우월의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가 200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청교도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직도 공평과 합리성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에는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화장실 가면 다 돈 받고 휴지값 받습니다. 미국은 그런 데 없습니다. 또 미국은 이렇게 자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어려울 때 질문하고 어려울 때 물으면 꼭 데려다 주고. 저 예를 들어보지만 미국 사람이 한국 가서 개인적인 이름으로 600~700명 종업원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 나라는 그래도 그런 기회를 인정을 하고 거기 와서 최저임금 받고 일해주고 책을 받아갈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아직도 기회가 있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있어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신흥 재벌, 새로운 재벌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 레이쇼, 확률, 비율로 봐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개천에서 용난 데가 없습니다. 말라서 용이 없어져가지고 그거는 극단적인 우리가 얘기들 하는데 한국은 그런 기회가 새롭게 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의 토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서울 가서 얘기하지만 기회의 나라 미국으로 오십시오. 물론 인종차별을 한다고 하지만은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매년 10월에 다문화 가족 행사를 합니다. 지금 한국으로 시집온 가구가 25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3년 전에 대한민국 군대로 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피지컬리 신체적으로는 몸이 성인이 돼서 군대를 갔지만 엄마가 한국 역사도 몰라, 한국말도 잘 몰라, 아버지 엄마 나이 차이가 20년 플러스 나이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군대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차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심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교해보면 미국은 우리는 너무 인종차별 안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이 지금 5,500만 명 남한 인구인데 한 반쯤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7월 27일 날 대한민국 제주에서 특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게 그 요청을 해서 특강을 하는데 그 올해 그 전경련의 그 모토가 함께하는 희망, 함께하는 도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오늘날 미국에서 자리 잡은 아니면 전 세계 곳곳에서 성공한 우리 한인 기업가들에 대한 대표적인 주자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조국을 떠나면 새로운 애국자가 생긴다. 또 외국에 가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1달러 땅 한 평 한 평이 큰 틀로 보면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애국심이 없더라도 현지에 가서 부딪혀 보면 틀림없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로 될 걸로 저는 생각해서 많이 나갈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에 도전 정신이 상당히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어떤 얘기요?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미서해 오시는 그런 그 경륜에 비추어서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어떤 도전식이라고 뭐 특정 조선 얘기하는 것보다 네. 뭐 지금 그 사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좀 과도하게 아기들을 감싸고, 물론 거기에 저도 한 부분의 사람인데, 이 도전 이게 창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특정한 도전이라기보다 그 애국에 나가서 새로운 세계에 부딪혀 보여야 되는데 이 부딪혀 보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그 실례로 저희 회사에 한때는 1년에 60명 정도 그 해외 인턴이 왔습니다. 뭐 유럽, 루마니아, 그다음에 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전 세계에서 오고, 그 중에 저희 고향 충청북도에서 그 10명에서 1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얘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하고 유럽에서 온 애들하고 대비해 보면 이 아이들은 자기 애는 생각을 못 합니다. 한 예로 청주의 충청대학교 그 총장님이 그 정종택 그 충청북도 도지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학교 선배가 되시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이 둘이 왔습니다. 둘이 왔는데 영미문학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둘이 왔는데 하나는 영어를 조금 하고 하나는 전혀 못 하는데, 일요일 날 쉬는 과정에 한 녀석이 그 우리 리조트 안에 호모나한테 자동차를 빌려 타서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맨하탄 가서 구경하고, 맨하탄 한국 식품 김치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 같이 쓰는 냉장고에서 두는 김치도 혼자 꺼내 처먹고, 미안합니다, 처먹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맨하탄 갔다 온 얘기를 혼자만 간직하는 이런 애기를 보고 제가 그 학생을 부른 다음에, 너는 미국에서 영어 인턴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미국에서 부딪혀서 해야 할 문제들을 너는 너 혼자밖에 모른다. 너하고 같은 과에서 온 한 사람이 있으면, 나 같으면 야, 내가 갈 기회가 있는데 너 같이 가자 라고 둘이 가서 둘이 맨하탄 구경하고 같이 김치 사서 같이 먹는 것이 수만리 떨어져서 미국 가서 이것이 도리가 아니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라고 해서 제가 청주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저밖에 모르는 아이는 삶의 공동생활, 함께 라는 데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하나도 후회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헤쳐나가는 그런 힘들을 우선 부모님들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당사자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 중에 또 하고 계신 사회활동 중에 보람을 느끼시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요.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미국의 우리 한인 경제인들을 결속시키는 미주 한인 상공인 단체
회장을 제가 11대, 12대 연임을 2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을 때가 그 18개 챕터에서 제가 그 임기를 끝날 때는 전미주에 그 38개 챕터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회장한테 넘겼고, 그 이유는 그 미국에서 최고로 그 파워풀한 그 러비스트 그 단체가 미국의 그 챔버 오브 커머스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도 높이고 우리의 그 필요한 사항들을 이 나라에 그 전달하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우리 그 상공인들이 몫에 힘이 커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한번 열심히 매달린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8기에 그 서북미 협의회, 시애틀 협의 회장을 하면서 전 세계 최우수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뭐 대통령 그 표창도 받고 대통령 그 치기 그것도 이렇게 받아보면서 그때 한국에 그 IMF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물론 교포 곳곳에서 그 금모으기 운동도 했고 저기 했을 때 그때 저희 가까운 분들 좋아해서 우리가 한국에 아주 큰 돈을 그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돈을 뭐 그때 환율이 뭐 2,000원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 달러를 한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를 바꿔서 큰 차익을 남겼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나간 돈 다시 그대로 미국에 돌아온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의 그 품앗이 운동은 1년에 4번의 그 큰 행사를 합니다. 매년 5월에 국회광장, 대통령 취임한 그 잔디광장에서 동시반마당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는 그 전국의 어렵고 고독한 애기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애기들도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는 그 시에 나눠주는 그 봉사에서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행사로서 저희도 해가지고 있는 애기들, 애롭고 고독한 애기들 더불어서 하는 행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때는 전국에서 뭐 15,000명 이렇게 참석하고, 또 6월에는 Thank you from Korea라고 해서 용산 그 전쟁기념관에서 전국의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전투 지원을 직접 지원했던 그 16개국 국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다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십니다. 왜냐면 그분 연세가 90세, 뭐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올해가 67년이니까 그분들이 20살 때만 와도 87세고 22살에 와도 99세인데, 그분들한테 그 감사편지 쓰기 운동, 또 그 감사편지를 보내는 거, 또 그때 한국에서 돌아가신 그 전사자 가족들을 감사편지를 쓰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첨된 그 선발된 편지들을 주한 각 나라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현지의 재향에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는 서울에서 그 직접 방문국, 참전한 방문국을 찾아가서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그 감사편지 읽어드리고 세족씩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의미 운동을 지금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아니고 영국은 올해구나. 영국은 7월 27일 날 영국에서 행사가 시작하면 25일 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족 행사를 국회에서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 특히 월남, 캄보디아,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 중국, 이런 가족들이 25만 명, 우리도 곧 100만 가정이 됩니다. 웬만한 시골 가면 다 그분들이 나이 드신 시부모 모시고 또 애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현지인,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한 편견, 우리가 얘기하는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런 그 식자, 배우고 여유 있는 사람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백의 민족, 한민족 이런 때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한민족이었습니까? 백의 민족이고. 고려, 원나라, 청나라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1년이면 수백 명씩 여자를 바치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자리 잡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그 여러 봉사를 하면서 제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하는 그 품앗이 운동, 우리 어릴 때 우리 선대들이 농사 지을 때 하루는 뭐 우리 집, 하루는 다른 집 돌아가면서 모내기 하고 음식 대접하고 가을 추수할 때 함께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순수한 우리의 그 민족 유산이 보존되는 쪽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품앗이 운동 부분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앗이 운동에서 회장님 이렇게 편지 쓴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아이들이 훗날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늘 편지 쓴 것처럼 그 생각이 잘 유지돼주고 또 그들에게 오늘 내가 한 것들이 잘 기억에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생각해보면 미국 이민의 역사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민 1세대는 예나 지금이나 이민 사이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우리들 이민 1세대가 가질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포들이 경영하는 사업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발붙일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은 저는 이민 1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1세들이 뭐 어떤 특정 업종을 얘기하면 안 됐지만 오후에는 부인한테 다 맡기고 온통 골프장 나가 있고, 이 일방적인 그 와이프의 그 노동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한 여러 사모님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애들 학교 갈 먹고 가라고 음식 준비를 해놓고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게로 나옵니다. 가게 나서 오픈할 준비를 하죠. 스쿨버스가 오기 얼마 전에 전화해서 애들을 깨워서 니들 밥 먹고 가라. 그렇게 하고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합니다. 그 남편이 와서 이것저것 좀 돌봐주다가 골프 치러 나가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가서 애들 밥해 먹여야지, 집에 또 빨래해야지, 남편 뒤늦게 되면 밥해 먹여야지. 이거 혹사예요, 혹사. 이런 사모님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혹사하신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나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 1세들이 기업을 더 열정적으로 매달려야 되고, 우리가 타민족보다 훨씬 더 다양스럽게 소위 자본 집약, 공동 투자하는 것을 해가지고 기업을, 우리가 한인 기업이 늘어나야 결과적으로 한인 사회가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민 1세들이 더 적극적으로, 옛날에 뭐 배고프고 허리띠 매든 이런 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이민 2세, 3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님, 흔히 중국인들은 모이면 다 이루어지고 한국인들은 모이기를 꺼려하고 모여도 흩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한민족은요, 제가 이번 서울 그 전경련 특강에도 있습니다. 대비문화. 남하고 비교하는 게 너무 심합니다. 저는 나하고 똑같이 26년 전에 그 제프공에 같이 내렸는데 나는 그냥 26년에 쎄 빠지게 과일 가게 세탁소 하고 저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나보다 못해야 돼. 저 자식만 해? 별거 아니야. 뭐가 별거 아니야. 자기보다 훨씬 난데. 그래서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패딩 문화가, 이런 것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못 보고 자라거든요. 심지어는 형제지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감싸고 칭찬하는 문화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한민족은 남의 집 젓가락을 꼭 알고 있어야 돼. 몇 개가 있는지, 은수저가 몇 개 있고 노쇠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안 합쳐지는 거야. 그 여유 있는 사람이 안에 10만 불 낼게, 맨날 뒤에서 손가락 하지, 저 자식 별번에 단돈 몇만 불을 못 내. 우리 교포사에서 이거 합시다 해서 단돈 10만 불 탁 낼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끊임없이 밀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요, 제가 중국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도 하고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애모를 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애모가 번들어야 돼. 집합견 없는 사람이 벤츠나 BMW 끌고 다녀야 돼. 교포사도 똑같아졌어요. 중국 사람은 우리가 200만 불 만들어야 돼. 200명씩 파트너가 모입니다. 2,000불 내는 사람, 1,000불 내는 사람. 한 장에다 다 사인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턱턱 해내잖아요. 그 사람들 부러울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들 애모 보고 그냥 무슨 장사한다고 손가락질 안 해. 우리는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문화가 발달해야 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는 그게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왜 안 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그 곽 사장 이번에 뭐 했어? 아이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10명 중에서 곽 사장 그거 했는데 목이 좋아서 잘 될 거야. 열심히 하잖아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 없는 나라라. 우리 백성이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남이 귀 불어줘도 안 될 판에 길 뺏어가는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상대편을 올려주는, 격려하는, 칭찬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네,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세미나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장님의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 시대가 되면 또 앞으로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첫 화두가 인간의 수명이 100세, 125세까지 살아간다는 인간 수명 연장.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고스피드로 발달하는 그 IQ 산업이 발전으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자리 잡는데 너무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페어네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건가. 한 세대가
좀 저기 되면 낮으면 한 세대가 고도의 그 폭발적인 그 엔티그룹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는 나의 작은 경험들,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자영업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뭐 기사에 보셨지만은 1년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 명, 100만 명이 돼갑니다. 그럼 또 새로운 90만 명, 100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력하나마 저처럼 힘들고 망하고 문 닫은 걸 했던 작은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붙입니다. 긍정과 공감의 달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반 동안 그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가슴이 어려워지고 속상하고 멍울진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데 작은 일조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70이 넘었는데 정혜생이니까 70이 넘었는데 뭐를 특별히 뭐 더 하겠다라는 것보다, 근데 뭐 끊임없이 1년에 제가 뭐 한 30개에서 한 70개 정도 사업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한국의 그 부산 그 기장구, 거기에 그 봉대산이라고 있습니다. 봉대산이 그 100만 평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 얼마 전에 그 부산시에 그 단독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100만 평 중에서 70만 평은 공원으로서 개발해서 부산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30만 평은 저희들이 그 아파트를 8,200세대를 짓고 상가 짓고 이렇게 하는 걸 안을 넣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모두 2조 6천억 원, 2.5 빌리언 달러 이런 정도인데 뭐 그 가는 과정까지 힘들겠지만 그거는 그 새롭게 결정된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공원 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들을 2020년 일몰제까지 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뭐 다수의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뭐 했지만은 그 사업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암만 큰 이익이 남아도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전체 이익의 8.25%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전체 거기다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집어넣을 거고 초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병원 집어넣을 거고 파출소, 동사무소, 그 다음에 그 마리너, 그 미술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 분들을 위한 그 대형 미술 그 전시실, 그 다음에 박물관, 또 제가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 선생님 그 상설 전시장 이런 것을 넣어서 지금까지의 그 한국의 그 주거 아파트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그 구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앞으로는 뭐 5, 6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80이 넘을 텐데요. 뭐 더 이상 또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회장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덧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불교를 가슴에 항상 지니고 사는 사람인데 부덕스럽게도 그 신심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매일 아침 그 스스로 성찰을 하는 기회가 있고요. 저희 회사가 전 미국의 5개 주에서 사업을 합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미시간 스테이트, 펜실바니아, 뉴저지, 뉴욕에서 하는데 어려울 때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한 번쯤 스스로에게 아니면 제가
의지하고 있는 부처님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처님, 우리가 이번에는 부산에 100만평 사업을 합니다. 서울 사당동에 사거리에 호텔 짓는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큰 사업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부처님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그 공평한 나라이고 열심히 하면 꼭 보다 노력한 것만큼 가치가 되돌아오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공짜가 없는 사회입니다. 한 것만큼. 그래서 문화와 언어가 틀린 이 나라에서 그래도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자기를 독려할 수 있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신적인 안정과 도움은 부처님께서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가까운 절 아니면 집에서도 마음의 부처님 상을 갖고 계신다면 틀림없이 그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평안한 날들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애롭고 고독한 결정을 하셔야 할 때에는 가슴에 묻고 계시는 부처님께 간구를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판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꼭 건강하시고 성공하고 행복한 이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뉴욕 불교 TV 방송의 KBATV 초대, 지금까지 뉴저지 웨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레니아 그룹을 찾아와 홍성은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KBATV 초대 이 시간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